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어느덧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리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테더나 서클을 다뤘잖아요. 아, 그렇죠. 그 회사들은 비유하자면 달러를 직접 이렇게 찍어내는 조폐국 같은 느낌이었죠. 맞아요. 달러 그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이었다면 오늘 다룰 리플은 결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그 달러가 안전하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뭘까? 금융계의 고속도로 공사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돈을 만드는 것과 돈이 흐르는 길을 까는 것. 시작부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2025년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를 규제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쌓았죠. 심지어 연방정부 레벨의 은행 설립까지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리플에게는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저희의 결론을 먼저 딱 던져드리고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오, 좋네요. 그래야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오기 편하실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2025년은 어땠고 2026년은 어떨 것이다. 핵심 요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2025년은요. 리플이 RLUSD를 확장하고 결제 파트너십을 키우면서 동시에 그 지긋지긋했던 SEC 소송이라는 과거의 족쇄를 푼 해고요. 네네. 그리고 연방은행 수준의 순례 프레임까지 확보한 말 그대로 기초공사의 해였습니다. 기초공사. 그리고 2026년은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RLUSD가 거래소를 넘어서요. 실제 결제 정산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죠. 현장으로요? 네.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서막을 여는 해가 될 겁니다. 와, 정리가 정말 명확하네요. 2025년에 땅을 파고 완벽한 기초를 다졌으니까 2026년부터는 그 위에 진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2025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이 확정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우선 리플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플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기관들이 실제로 쓰는 결제 정산 레일 있잖아요. 네, 결제 레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인프라 회사라고 봐야 해요. 잠깐만요. 결제 레일이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쓰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다니는 고속도로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지금 국제 송금을 하려면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국도랑 신호등 계속 거쳐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리플의 결제 레일은 그 과정을 중간 경유지 없이 바로 쏘는 KTX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KTX? 네. 유럽 파트너십 기사를 봐도 광범위한 외관 커버리지나 엄청난 누적 처리 규모를 강조하거든요. 이게 다 수년간 고속도로를 깔아온 결과물인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 인프라 회사가 2025년에 정말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핵심 이벤트는 뭐였죠? 바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2025년 7월 18일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GNENUS 액트가 통과됐어요. 지니어스 액트? 네,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 그러니까 법의 룰이 법으로 딱 정해진 순간이죠. 이게 리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중요했던 거죠? 이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리플은 몇 년 동안 규제 우선 전략을 외치면서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제도권만 쳐다본다고. 그렇죠. 그런데 마침내 국가가 정한 제도가 자신들이 가던 길을 환하게 비춰준 셈이 된 겁니다. 뭐랄까 안개 속에서 혼자 등대를 켜고 항해했는데 안개가 싹 걷히고 보니까 모두가 그 등대를 따라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와, 모범생이 드디어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서 빛을 보게 된 거군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두 번째 큰 사건이 터졌죠. 2025년 8월 8일 그 지긋지긋했던 SC와의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서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그 소송은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았잖아요. 저도 관련 뉴스 팔로우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놓칠 뻔했습니다. 하하, 다들 그랬을 겁니다.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 해소 아닐까 싶어요. 몇 년간 리플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족쇄, 이른바 법적 오버랭이 사라진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오버행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잠재적 매도 물량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시한폭탄 같은 거요? 네, 그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리플이 드디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이벤트, RLUSD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RLUSD,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2024년 말에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욕 금융감독국 NYDFS 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주목을 받았는데 2025년에는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네요. 네, 11월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단순한 발행량이 아니에요. RLUSD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포지션이요? 네, RLUSD는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용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믿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달러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아, 애초에 타겟이 달랐군요. 그렇죠. 규제 승인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정 리스크도 없고 주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디지털 달러라 기관 입장에서는 외면하기가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2025년의 대미를 장식한 네 번째 이벤트. 연말에 정말 큰 한 방을 터뜨렸죠. 맞습니다. 바로 연방 레벨로의 진출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미 통화감독청, 즉 OCC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잠깐만요. OCC는 연방정부 기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뉴욕 주의 NYDFS 승인과는 무게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와,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NYDFS가 뉴욕이라는 미국의 금융 중심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내준 것이라면 OCC 승인은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연방은행의 지위를 얻는 첫걸음을 뗀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 대표 선수에서 국가대표로 승격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신탁은행인가요? 일반 은행이랑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신탁은행은 고객의 돈으로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대신에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금융기관입니다. 아, 보관과 관리에 집중하는? 네. 리플이 이걸 만들려는 건 우리는 RLUSD의 준비금을 100% 안전하게, 그것도 연방정부의 감독 아래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뉴욕주와 연방정부의 이중 감독을 자초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정말 강력한 신뢰의 방패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은 게임의 룰이 종해지고 과거의 족쇄가 풀리고 제도권 달러가 성장하고 마침내 연방은행 수준의 신뢰까지 확보한 OCC 승인, 그야말로 완벽한 한 해였던 겁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사용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리플의 이야기가 더 이상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업계의 거인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입니다. 마스터카드요? 네, 2025년 11월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블록체인 XRP를 위해서 법정 통화 결제를 더 빠르고 싸게 정산하는 신호럼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실제 돈이 오가는 그 정산 과정은 며칠씩 걸리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순식간에 처리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스터카드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은행권입니다. 2025년 12월 스위스 금융당국 핀마의 규제를 받는 아미나 은행이 유럽은행 최초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상용 도입했습니다. 상용 도입이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군요. 네, 실제 도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훨씬 크죠. 알겠습니다. 2025년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마스터카드와 유럽은행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결제 인프라가 제도권 현장으로 들어가는 서사를 완성한 해였군요. 네, 완벽한 서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맞이할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RLUSD의 사용처가 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사용처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됐다면 이제는 정산, 결제 현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경쟁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규제를 잘 지키면서 준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상환을 보장하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아,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연방신탁은행이라는 카드를 손에 쥔 위플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신탁은행이라는 신뢰와 기존의 결제 레일이라는 기술을 묶어서 기업 간 거래, 즉 B2B 정산용 달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2B요? 네, 개인들의 소액 결제보다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기업, 은행, 카드사 간의 정산 시장이 진짜 타겟인 거죠. 그렇다면 2026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이들의 실험이 상용화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걸 보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축을 제시하고 싶어요. 세 가지 축이요? 첫째, 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와의 정산 실험이 실험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전 세계 수많은 은행과 가맹점이 리플의 정산 레일을 간접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축은 그럼 은행이겠네요. 네, 아미나 은행의 도입 사례가 다른 유럽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합니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는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도미노 효과 같은 거군요. 네, 2026년은 그 확산의 속도를 가늠할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역시 기업이겠죠? 맞습니다. 리플의 결제 레일을 쓰는 일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과정에 RLUSD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축, 즉 카드, 은행, 기업에서 실험이 실제 사용으로 전환되는지를 보면 2020년 리플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이 가는 길이 뭐 꽃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텐데요. 맞습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벌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전쟁이요? 네, 이제 경쟁 상대는 테더나 서클뿐만이 아니에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 어쩌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코인베이스 같은 커스터디 업체까지 모두 규제 준수를 기치로 내걸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는군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리플이 내세울 차별점은 뭘까요? 다른 회사들도 신탁 은행 만들고 규제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리플이 수년간 파놓은 깊은 해자가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해자요? 네. 저희는 리플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 솔루션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결제 레일, 페이먼트 레일스, 그리고 안전한 준비금 관리, 트러스트. 이 세 가지입니다. 아, 경쟁자들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은 규제 준수와 신뢰는 있지만 글로벌 결제 기술이 부족할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빅테크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 규제에 대한 경험이나 신뢰 자본이 부족하죠. 리플은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내재화하는 데 성공한 거고요. 그렇군요. 2026년은 이 통합 솔루션의 힘이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증명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2025년 리플의 발자취와 2026년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025년 리플은 RLUSD와 결제 레일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기반으로 법이라는 제도적 프레임이 규제와 연방은행 수준의 신뢰 프레임인 신탁을 동시에 쌓아 올린 해였습니다. 네, 다른 플레이어들이 너무 보기 힘든 철옹성을 쌓기 위한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죠. 그리고 2026년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이렇게 잘 닦아놓은 리플의 인프라가 과연 실제 카드, 은행, 기업의 정산 현장에서 업계의 표준 레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2026년 내내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